안녕하세요. 어나아마추어입니다. 저희가 몸이 어제도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저께 조퇴를 하고 어저께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죽만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했을 때 보통 많이 찾아가는 게 종교, 기독교 이런 사람들 교회 갈 거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무당을 많이 찾죠. 무당이나 점집 무속인이라죠. 무속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가면 무슨 말 해주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내한테 잘해준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만약에 할머니라고 치면 할머니가 내한테 살아생전에 잘해줬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할머니의 영이 나를 지켜준다 치고 할머니가 나를 못 잊어서 구천에서 이제 나를 보살피려고 소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입고, 아스트랄계죠. 이런 몸을 입고 이 아스트랄 존재는 숫자로 나타낼 때 어떻게 보면 9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6을 입고 있으니까 6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장이 미치는 영향이 돼서 알아보자면, 여기에 같은 파장이라도 6에 좋은 파장이 있고요, 나쁜 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9에 좋은 파장과 나쁜 파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좋은 파장이라고 이쪽에 좋은 파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49제를 제할 때 조상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물건들은 다 태우죠. 태운다. 이게 괜히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입었던 옷이나 물건에도 그 사람의 뭐라 해야 되지? 그 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 줄을 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그 통로로 의해서 곁에 머뭅니다. 주위를 머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살았을 때 좋은 영이라 할지라도, 내랑 관계가 좋은 영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이렇게 못 떠나고 이렇게 있으면 이 파장이란 게 나한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이 안 풀린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얘기고, 무속인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 UV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파장이 느슨하다 했죠. 여기는 파장이 조밀하고 이렇게 파장이 높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촘촘하다고 했습니다. 이 느슨한 파장에서는, 느슨한 것도 너무 느슨하면 인체에 또 안 좋아요. 적외선, 이 빨간 영역이 붉은 영역이 적외선 영역인데, 적외선도 원적외선이랑 근적외선으로 나눠요. 그럼 원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그 햇빛 자연에서 나오는 적외선인데, 여기 보시듯이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에 겉에만 도달하고 안까지 깊숙이 침투는 하지 못해요. 근데 근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 진피층까지, 이 땀샘까지 있죠. 이 안에까지, 여기 멜라닌 색소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요 피하지방층 안에까지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복, 복구,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블루라이트도 나오죠. 블루라이트 요새 많이 들으셨죠?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보시면 이제 블루라이트 밝기를 핸드폰 액정의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자외선 영역이죠. 이제 UV부터 여기부터 자외선 영역인데, 자외선 여기 영역부터 이제 뭐 눈 망막에 황반이 온다든지, 황반이 온다든지,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또 인체에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엑스레이, 뭐 감마선, 코스믹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주파수가 고주파가 되고 저주파가 되겠죠. 고주파가 되고 인체는, 우리 육적인 인체는 좀 해롭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이걸 또 그리게 되네요. 자산. 자산합니다. 또 자산을 해요. 자, 여기부터 이 쿤탈리니 보시면 차크라 7개 있죠. 붉은색부터 해가지고 보라색까지 갑니다. 또 이거를 뭐 세워놨다고, 이렇게 세워놨다고 치면 되는데, 의식이 상승할수록 이게 영역이 보라색 영역에서 UV, 자외선을 자꾸 자외선 이 영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땅에서부터 저주파에서 점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고주파 영역대로 갑니다. 이 고주파 영역대란 게 아스트랄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기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파수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이라 하면 우리 보통 말하는 뭐 귀신도 되겠죠. 귀신 같은 영역에서는 이런 주파수가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성체 터져가지고 이 환영을 보죠. 막 여러 가지 예지 환영도 보고 하는 게 요 영역대로 들어가서 정신 요 영역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대 주파수는 귀신한테는 좋아요. 좋고 인체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리 좋은 귀신이 이렇게 내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자체가 고주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체는 해롭다는 거죠. 물질이고 비물질 에너지체지 않습니까? 물질이고 비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고요.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태양 복사도 이제 음양 오행의 관계가 있는데, 이 보면 우리 물감 있죠. 물감을 여기 파란색, 이게 빨간색, 이 노란색 이렇게 섞으면 여기에서 이거는 뭐 시안이라고 영어로 그냥 시안이라고 합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린, 블루, 레드가 나오죠. 여기는 검은색이 돼요. 이거 세 개를 섞으면 파랑, 초록, 녹색, 빨강이 됩니다. 빛의 스펙트럼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 이제 이 세 개의 색깔을 다 섞으면 중앙이 흑색이 돼요. 흑색, 검은색. 검은색은 음의 기운이죠. 마이너스죠. 그리고 빛으로 쳤을 때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계. 이거는 차원계, 뭐 연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게 또 적용이 됩니다. 빛의 삼은색. 빛을 후라시 있지 않습니까? 후라시로 이렇게 빨간색 후라시 비추고 초록색 후라시 비추고 파란색 후라시 비추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여러 개 가치를 비추면 다 모이면 중앙이 어떻게 되냐면 흰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와 반대로 똑같이 파랑, 녹색, 빨강이 있지만 이게 모이면 백색이 됩니다. 플러스로 치죠. 플러스는, 자, 요거는 자외선 영역인데, 요거는 자외선 영역은 백색이고, 플러스, 적외선 영역은 검은색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가시려나? 차원계, 영계는 이쪽. 물질계,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빛의 복사, 주파수 분포, 세분광. 이거는 차크라는 우리 7개 차크라 나오죠. 콘달리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7개 차크라는 7색 분간이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5개로 나눈 건데, 이거 다음 영상에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은 앞에 제가 모터와, 그러니까 발전기와 모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발전기는 이건 생성,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낸다, 창조, 생성. 모터는 소면, 소모, 소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양의로 치고 원심력이 강화될수록 에너지를 생성하죠. 좌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이면 시계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되어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발전기 원리, 우회전 이쪽이죠. 우회전. 이렇게 되면 소멸입니다. 보시면은 에너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량입니다. 밑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 또 인체에 끼치는 영향인데, 이거는 모택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는 이제 스펙트럼 정보가 이렇게 짧죠.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상승과 관련이 있죠. 의식 자체가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 포괄되는 여기 스펙트럼 자체도 이제 공명을 해서 이 영역대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참 유튜브에서 또 돌던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5차원으로 차원 상승을 한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명하는 게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계 리듬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 자연계에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제가 적어놨을 건데, 못 잡겠네요. 여기 어디 있었죠? 저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수소 원자죠. 인간도 보면은, 인간에게도 여기 보시면 생체 광자가 나오죠. 그 DNA 있잖아요. 인간의 DNA가 이런 나선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죠. 그리고 윤기성이 이렇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상상이지만 DNA가 있는데,
요거를 꼬아서 있잖아요. 요 DNA를 이렇게 막 꼬우잖아요. 꼬았다가 이렇게 이게 펼쳐진 상태고, 이게 꼬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꼬였다고 말하고 압축한 상태. 꼬였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걸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꼬였다가 풀면서 여기에서 생체 광자가 나왔다 이 얘기죠. 안에서 푸는 과정에서 광자가 나와요. 생체 광자. 이것도 광자니까 빛 에너지죠. 요거를 설명드리려는데 방금 까먹어서 이 생체 광자하고 생체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체에서 나오는 생체 광자랑 자연계 모든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자연계 광자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상응한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랑 나한테서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심신에도 이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받고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리시브 해주는 그 생체 광자의 영향을 또 이쪽에 받아요. 재밌죠? 그래서 유전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 유전자 승계, 생체 에너지 패턴 승계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얘기했던 광자, 생체 광자 이 패턴으로, 이 패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셨죠? 여기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간 유전자 승계랑 생체 에너지 패턴을 다시 재정립하고요. 사회적으로,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사회적 환경에 또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 DNA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생물의 바이오 에너지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 측정을 한 게 있죠. 사과에도 이렇게 생체, 그러니까 요거를, 요게 바로 요거 사과의 어떻게 보면 사과의 생체 광자죠. 여기는 나뭇잎의 생체 광자고, 이렇게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체 에너지도 우주의 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거랑 상호작용을, 병력에도 작용을 하고, 기열 운행에도 작용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암세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 구조가 이게 수소 원자인데,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 구조입니다. 수소 원자인데, 여기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요. 그러고 여기 산소가 있죠. O가 하나 있고 H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이 수소 원자 구조가 아니고 이게 물입니다. 물 분자인데, 이게
두 개 되니까는 H2O 아닙니까? H2O인데 이 수소 원자끼리 여기 붙어 있는 각이 104.5도의 각으로 되어 이상적인 3차원 각이라고 하죠. H2O인데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전자가 있어요. 원래 핵이 있고 이 원자 주위의 전자는 원래는 그건 마이너스 극을 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띄는데 뭐랑 닮아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수소 원자, 그러니까 산소에 붙어 있는 전자는 이렇게 수소 두 개랑 결합해서 물이 되면 약한 음전자를 띄어요. 마이너스 약한 음전자를 띄고, 수소에 붙어 있는 전자는 약한 양전자를 띄어요. 약간의 양과 음을 띄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된 전자랑 붙기 쉽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된 전자랑 붙기 쉽으니까 물이, 우리가 물 보면 H2O라는데 이 H2O라는 게 어찌 보면 증류수 있죠. 증류수라는 게 뭡니까? 그 각종 미네랄 다 빼고 안에 물에 좋은 성분 다 빼고 오직 그냥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게 증류수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산에서 좋은 약소라 한 물은 거의 다 증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 구조에다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물질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붙기 쉽게 되어 있다. 물에 뭐 타면은 잘 섞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만 복사를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스펙트럼 중에 이제 UV 자외선 있지 않습니까? 자외선을 우리 세포에다가 자외선을 딱 쬐주지 않습니까? 세포가 있으면 쬐주면 이게 만약에 암세포라 치면은 요 안에 암세포 안에 99%를 파괴를 합니다. 암세포를 99%까지 파괴를 해요. 1%만 남겨놓고 다 파괴를 합니다. 그 암세포가 거의 죽어 있겠죠. 거기에서 다시 자외선 세기, 여기는 좀 자외선 세기가 좀 강해요. 강하다. 근데 요거를 다시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파장을 아주 약한 세기로 했을 때, 자, 약하게 셉니다. 했을 때 다시 쬐어주면 고작 하루 만에, 순식간에 하루 만에 손상된 부분이 거의 회복이 됩니다. 100%. 이게 광회복이라는 거예요. 포톤 리페어, 포토 리페어 현상이라고 하죠. 광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암세포는 다 나가 떨어지고 정상세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치료에 이게 빛으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이 파장은 38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나노미터라는 것은
NM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미터에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만큼의 그 거리예요. 그 정도 나노미터 파장으로 보면 강회복이 일어난다. 우리 보통 암세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그 빛을 차단하는 빛을 차단하는 그것 때문에 빛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강회복이 자체가 못 일어나게 하는 현상 때문에 강회복이 자연 치유 능력이죠. 강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나선 용깁상의 가닥을 풀고 조이면 생체 강제가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자기 고유 진동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마다. 아까 사과라 치면 사과의 고유 진동수가 있겠죠. 자기 고유 진동수를 지문 진동수라고 해요. 스펙트럼은 외기와 내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기라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경락의 기 있지 않습니까? 온기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리고 외기는 바깥에서 태양열 복사 에너지죠. 태양열 복사 에너지죠. 태양열 가시광선 여자에서 중에서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이제 이 핵심은 내 안의 생체 광자랑 태양의 자연적인 광자 에너지랑 서로 상응한다. 그냥 간단한 예로 엽록소, 우리 식물은 강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식물은 강합성을 하고 우리는 강합성은 과일이나 식물을 먹고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우리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는 게 육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식물이 먼저고 동물이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식물 엽록소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의 강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을 재료로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해. 빛 에너지가 이 물 분자의 수소 분자를 분리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빛 파동으로. 그럼 수조 안에는 H2O가 있겠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있는데 수소를 제공하고, 이 안에 이제 물과 이산화탄 CO2죠. 그다음에 빛에너지, 이렇게 해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유기물. 그럼 이게 뭡니까? 에너지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나오죠. 산소. 이게 이제 산화 반응 중에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물을 강분해서 수소를 얻습니다. 물을 강분해. 강자로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거죠.
이 공식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수소를 얻어 포도당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는 환원해서 수소를 얻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해가지고 물은 포도당 수소에 주고 산소 기체가 됩니다. 아이고, 빛을 쬐이면 그러니까 물은 포도당에 여기에다가 수소를 주고 산소는 기체가 된다 이거죠. 빛 에너지라는 게 이제 빛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빛을 쬐면 이게 물이 증발하지 않습니까? 증발하면서 수소 에너지는 이제 빛을 쬐는 쪽에다가 이제 주는 거죠. 아이고, 배가 또 아프네요.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항상 무슨 색깔입니까? 이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으로 보일까요? 이게 빛을 흡수하는데 엽록소가 가장 빛을 강합성을 하기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쪽 자외선 영역이랑 가장 중에 적외선 영역이랑 요 영역대예요. 그리고 요 영역대에는 빛을 잘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엽록소에 잘 흡수되는 녹색광은 반사되어서 우리가 이게 반사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흡수가 안 되는 건 반사돼서 이제 우리 눈으로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식물은 다 거의 다가 광합성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체, 물질체죠.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 에너지체, 고분자 물질로 물질체로 합성하여 동화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잠깐 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가시광선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이제 빛이 이게 원자고요. 이게 전자인데, 전자에서 풍전주의가 멀어질수록 이 빛이 방출이 일어나요. 이렇게 방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전자가 흡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되고 13이죠.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요영역 때 흡수를 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람다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 람다식이 나오죠. 여기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모양은 이제 빛의 파장을 나노미터로 환산해서 람다라는 걸로 표시를 하고요. 밀드베리 상수라고 전자의 그 상수를 적용해 놨어요. R이라고. 양자도약이,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이 궤도가 원자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먼 쪽으로 벗어나면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 쪽에서 낮은 궤도, 그러니까 원자에서 가까워질 때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고요. 광자가 이제 빛이 나겠죠. 광자가 나가니까 이게 전자가 가까워지면서 에너지를 내고 전자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흡수를 하면 그 전자가 궤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커지겠죠. 흡수량 커지고 줄어들면서 빛이 광자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랑다시 있죠. 랑다시 보면 사람이 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제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 있죠. 여기 다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왜 캡처했냐면 이 밑에 알고리즘 때문에 캡처를 했어요.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됐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고의 그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8개랑 비슷해요. 태그, 양, 양, 대양, 소양, 소민, 태음인, 소양이 나오죠. 이거랑 8개가 사상이랑 나오고 8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죠. 시간대로 이렇게 가면서 무한 이제 경우의 수, 아까 매트릭스 보셨죠? 선택, 이 무한한 경우의 수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선택한 것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로 오죠. 내가 2차 경우의 수입니다. 또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 중에 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날 거예요. 3차 경우의 수.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근데 이걸 되돌리려면 이 시간대가 1차원, 그러니까 일직선인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는 거고, 또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경계. 신경계도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고 요거 알파고 보시면 이것도 요래 태극이 요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는 생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파고도 이렇게 되어 있죠. 생성하는 거 이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아까 까만 거 얘기했죠. 맨 위에 까만 거 뭐였습니까? 여기 있었나? 흑색, 물질계의 좋은 영향, 물질계와 연계를 나타내는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시면 12개가 있어요. 6개? 6개죠. 6개. 까만 돌 6개, 하얀 돌 6개, 6이 12, 12개. 이거는 12간지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순행이죠, 순행. 여기는 역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순행이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역행이 시계 방향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개를 보면은 이 주역이죠. 이게 주역인데 주역이 청간이라고 있어요. 청간이 가불병정, 여기 가불병정, 여기 병신, 이렇게 될까?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요거를 식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간이 있으면 지간이 있죠. 지간, 땅지,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 지지는 이제 요거는 같은 경우에 하늘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땅이죠. 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이며, 이게 12간지죠. 12간이고 12간지입니다. 아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12간지를 쓰고 있어요. 지에서 나온 12간지. 아까 하나 더 캡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쓰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를 조합해보면 조합수가 60이 나와요. 60이 해가지고 60갑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바퀴 이제 주위에서 한 바퀴 순행하는 게 이제 60주기로 쳐요. 그래서 우리 60이 되면 뭐라죠? 한갑이라지 않습니까? 한갑. 갑을 병정으로 시작하죠. 한갑, 돌아올 갑, 다시 한갑이 찾아왔다, 새로 시작해라. 60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뜻에서 60갑자가 있고, 요거는 이제 60개가 되는 거예요. 6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그게 또 지워졌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A는 B다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는 1이고 2고 3이고 해서 B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A는 1이고 2이고 3이다 이까지 하고 끝나버려요. 이래서 B다는 제가 정리가 되면 이해를 해드리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셔서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세상이 웃기죠.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는데, 그 캡처본이 또 저를 모르게 지웠나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